약 35년 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의 노령화로 지하철 운영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단계 문제 1.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이 필요한 이유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2.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지방도시, 노인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3. 앞으로 더욱 노인 비율이 높아진다면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은 축소되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축소되어야 할까요? 4. 앞으로도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5. 노인복지가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답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지민아, 답이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답이 있어 보여요? 생각 좀 해봐. 이 답이 있는 문제냐 없는 문제냐를 딱 질문을 보고 빨리 판단해야 돼. 답이 없어 보이면 논리만 맞으면 되는 건데 답이 있어 보이면 두 가지야. 답을 알면 답을 알고 논리를 맞추고, 답을 모르겠다. 그럼 논리라도 맞춰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좋은 건 뭐야? 답을 알고 논리까지 맞추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태훈아, 이건 답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답이 있어 보인다. 지민아, 이건 어떻게 보여? 잘 모르겠어. 1번만 있어 보여? 이혜진 어때 보여? 없어 보이는 지속하는 조건이 목소리. 네, 어떤 질문이라도 교수가 이러면 감점이에요. 그 스피치의 가장 기본은 귀를 막지도 기울이지도 않을 정도로 들릴 수 있는 발성과 발음, 다시 묻지 않을 정도의 정확한 조음. 우물우물하면 조음이 안 좋은 거고, 목소리가 작으면 발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려야지. 그러니까 방이 크면 큰 목소리로 해야 되고, 교수하고 앞에 앉아 있으면 거기다 큰 목소리로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나 위치에 따라서 내 목소리를 조절하는 것도 스피치, 면접의 한 영역이에요. 면접은 논술이나 객관식하고 달라서 그냥 교수가 그때 느낌과 판단 기준으로 주는 거야. 한 번 지나가고 녹음을 안 하거든. 여러분 하는 거야. 다시 볼 방법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해. 태도, 발성, 발음 다 중요해. 이거 답이 있는 문제예요. 답이 있는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1, 2, 3, 4, 5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판단도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정답이 100% 있진 않지만 한 10분 드릴 테니까 1, 2, 3, 4, 5번에 대해서 해야 될 얘기를 주장과 근거를 뭐 한두 개 정도씩만 잡아보자고. 10분 줄게요. 약 35년 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의 노령화로 지하철 운영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번. 1번.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이 필요한 이유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자, 태훈이. 저는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이 필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노인들이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청장년 시기에 행했던 노동이나 다른 직업적 활동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정적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이런 사소한 지하철 교통비마저 생활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지하철을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속하기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계속적인 의료 발전 등을 통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노인층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을 부양할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지하철 무상 이용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이제 지하철 운영 회사의 적자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유지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민이?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노인분들의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대부분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일에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주 수입원이 없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분들을 위한 복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의 관점에서인데요. 국가의 관점에서도 이 지하철 무상 이용이라는 복지가 그 노인분들에게 가장 다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복지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국가가 노인분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복지가 있다를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하철 무상 이용의 지속 가능성은 이제 앞으로는 지속하기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령화 사회이고 그리고 의료가 발전함에 따라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세금 자체를 걷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복지 제도의 지원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지? 저는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이 필요한 이유가 노인들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인들은 기존의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사람들이 많고 또 직접 생산 가능한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는 사람들도 적을 뿐더러 많은 자산을 축적해둔 사람들도 적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계속 소비해야 하는 돈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하철 무상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그 이유는 전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 중에서 고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서 전체 인구 중에서 무상 이용을 하는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지하철 운영 회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회사의 운영이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먼저 읽어볼까요? 2.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지방도시, 노인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태훈이? 저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하철 무상 이용의 복지 정책의 의도는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애초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의 노인들이라면 지하철을 타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생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정책의 의도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런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다른 지역 개발 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저는 지방도시 노인들과의 형평성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원 자체가 이제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역에 따라서 그 지하철 이용 횟수나 이런 시간 등에서
지방 도시 노인들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방 노인분들에게 다른 방식의 이동 수단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은 마을버스 같은 것에서 지원을 해줬다면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겠지만, 만약 그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 도시 노인들에게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지? 저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과의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노인이더라도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에 있는 노인들이라면 이동을 함에 있어서 지하철을 무상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를 누리는 혜택이 크겠지만 지방에 있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방에서 있는 운송 수단들은 주로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도시의 지하철보다 노인의 이용 비율도 높기 때문에 쉽게 복지정책에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노인들보다 지방 도시에 있는 노인들이 복지정책의 혜택을 더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3번. 3. 앞으로 더욱 노인 비율이 높아진다면 현재 노인복지 정책은 축소되어야 할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축소되어야 할까요? 태훈이? 저는 앞으로 더욱 노인 비율이 높아진다면 현재 노인복지 정책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1번에서도 말했듯이 현재 지속적으로 노인 비율이 높아지면 이제 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인구는 많아지지만 반대로 그들을 부양할 인구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을 축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노인복지 정책의 해당 연령 자체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있어서 노인들의 인구 비율이 많아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높아진 그 수명의 길이만큼 그 기준을 현재에 맞게 다시 미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란 게 뭐죠? 위에서 예시를 들자면 위에 지하철 무상이용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35년 전에 비해서 현재 평균 수명은 훨씬 증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증가 폭만큼 65세에서 뒤로 미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그리고 어떤 지원을 받는 인구는 증가하지만 이제 경제 활동을 하여서 이제 이 지원을 해줄 만한 세금을 내는 이제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인복지 정책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축소되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축소되는 그 기준을 이제 그 경제 인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계속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 또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일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경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 또한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 인구에 대한 현재 부담을 낮춰주는 정도로 그 노인 복지 정책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인 인구 이 지원되는 연령을 높이는 것인데요.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그리고 과거보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나이 자체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이제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그 나이 자체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려나가는 방식으로 노인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지? 저도 현재 노인복지 정책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이유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이용을 얼마나 하느냐에 상관없이 계속 일정량으로 드는데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 노인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줄어드는 것이 현재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지하철 운영을 계속 유지하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축소를 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축소를 하는 방법으로는 노인들 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그 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는 노인들의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인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도 있겠지만 청장년기 때 자금을 많이 모아둬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들도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들에게는 복지 정책이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노인들의 수를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번. 4. 앞으로도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태훈이? 우선 저는 앞으로 현재의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청년층, 즉 노인들의 복지를 부양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본의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양인구의 그런 부담들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청년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런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년퇴직 나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은 풍족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노인들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노인 인구 비율이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년퇴직 나이를 유지를 한다면 그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노인들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년퇴직 나이를 조정함으로써 좀 더 그 복지 혜택의 의도를 좀 더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이? 저는 앞으로도 현재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자체가 늘는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 지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운영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현재 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인구를 늘려서 이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지? 현재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노인들에게 지하철 이용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존에 불안정한 소득이 있던 노인들을 노인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했듯이 복지 정책의 형평성을 조금 더 고려해서 같은 노인이더라도 소득에 따라서 복지 정책의 혜택의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번. 5. 노인복지가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저는 노인복지가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가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 노인복지를 부양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복지를 안 입곱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은 추후에 이런 복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원인들을 없애야 이런 세대 갈등이 유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노인복지를 부양하는 인구에게 지원금을 준다든지 혹은 다른 혜택을 통해서 그런 부담들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현재 청년층도 이 노인 복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도 추후에 같은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노인 복지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이? 저도 그 노인 복지가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이제 청년층, 즉 이제 이런 노인 복지를 부담하는 인구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일한 돈으로 이제 노인들이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복지만 받아서 살아나간다고 생각해서 세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노인분들도 만약에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러한 이제 청장년층이 봤을 때 이제 노인분들 또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다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 이제 복지 체계 자체를 이제 현재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을 개선을 해서 이제 그 현재 노인 복지를 위한 이제 활동을 이제 부담하고 있는 인구 또한 이제 똑같은 수준의 복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저는 노인 복지가 세대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지에 있어서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는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세대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소득에 따라서 적절히 복지 정책을 배분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답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제 주 문제 보면 팩트 체크가 35년 전 65세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를 아까 이제 학생들이 좀 멘트를 좀 어느 정도 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사정이 변경돼. 사정 변경. 이 당시에 35년 전이면 65세 이상이면은 여명이 얼마 안 남고 소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굉장히 적었을 거고 소득도 없어. 근데 지금은 인구도 늘었고 이들이 소득이나 자산도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구의 노령화로 지하철 운영이 적자를 본다. 되게 어려운데 노인이 안 타면 지하철은 흑자가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하철 같은 경우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5명이 더 탄다고 해서 전기 요금이 더 나갈 것 같지도 않아요. 아주 변동비는 작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싹 노인네들이 안 탄다고 해서 흑자가 날 것 같지는 않고 노인네들이 이제 돈을 내면은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겠죠. 적자가 아니고. 그러면 포지션이 옛날에는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에서 노인 포지션이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이 돈을 냈을 텐데 지금은 이만큼이 노인이면 이만큼만 돈을 내니까 옛날하고 좀 차이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운영 측에서는 돈을 좀 내는 노인네가 있어준다면 노인이 경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노인의 유료 승차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지하철 운영이 적자를 보고 있는 거는 과거에 이제 여러분이 얼마큼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철도가 계속 적자거든요.
지하철도 계속 적자인데 이거 민영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적자의 변인이 노인 인구의 무료 때문에 적자인지 니네가 경영을 잘 못해서 적자인지 이게 공공재 비슷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무료인데 젊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과다한 요금을 그러니까 회사가 민영이라면 노인들이 무료로 받는 거는 나라에서 싹 돈을 받겠지. 그렇죠? 나라에서 보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세금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지. 아니면 노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올려서라도 흑자를 내겠지. 근데 적자로 계속 놔두는 이유는 이게 공기업 비슷하니까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거지. 그래서 과연 적자가 노인의 무상도 분명히 있겠지만 얘 경영을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있겠지. 그러면 이번에서는 국가의 개입 정도를 높여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가의 개입을 낮추는 거는 신자유주의죠. 국가의 개입을 높이는 거는 사회주의죠. 그렇죠? 국가의 개입을 높이는 건 사회주의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보수 쪽의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좀 풀어나가야겠다. 아니다. 나는 진보 쪽의 생각을 갖고 이 글을 풀어나가야겠다. 생각의 틀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보수라는 거는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진보라는 거는 평등,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기하다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른단 말이야. 이게 사고의 틀이거든. 교수들도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텐데 의료계 쪽은 보수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고 보수라고 그러면 노직의 생각이 맞는 거고 진보라고 그러면 롤스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직하고 롤스에는 로직에는 하이에크도 있지만 그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내가 이제 국어 비문학 지문 할 때도 롤스와 노직의 차이 이런 거 있거든요. 국어 비문학이 나오고 그 인터넷에서도 롤스와 노직의 차이 그 다음에 생륜에서도 롤스와 노직의 차이. 선생님 롤스와 노직의 차이 정리해서 애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내가 수업도 옛날에 했었는데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에서 칸트와 벤담 미를 구별 못하거나 롤스와 노직을 구별을 못한다는 거는 윤리의 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리의 틀이 없는 거라고. 근데 이과 애들 중에서 칸트나 벤담 미를 구별할 수 있거나 롤스와 노직을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은 난 1%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MMI 내는 사람들은 누가 낸다고요? 의과대학 교수 중에서 의료 윤리를 하는 사람이 낸단 말이야. 의료 윤리에서는 칸트나 벤담은 아주 성문 기본 영어 내지는 수학의 정석 기본이야. 아주 베이스라고. 그 다음에 롤스와 노직도 그 윤리를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틀이야. 그리고 대학에서 이걸 가르칠 거라고. 근데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은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느라고 이쪽을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있다 없다? 없다. 나한테 국어 비문학이나 무슨 인문사회 같은 거 들어본 사람들은 어렴풋이라도 기억이 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답이 있는 이유가 이게 틀에 맡겨야 되거든요.
복지는 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복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는 비용이다. 이거는 경제학의 또 기본적인 논리라고. 틀이 있는 거야. 근데 복지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이거 국어 비문학 지문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노직의 생각이고, 보편적 복지는 롤스의 생각이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상충관계라고 하죠. 선택의 문제가 항상 생긴다는 거죠. 복지를 늘리면, 한쪽 복지를 늘리면 나머지 복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생겨. 복지를 늘리면 효율성은 줄어드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생겨. 이것도 전부 너무 일반적인 그 사고의 틀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이거를 읽어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롤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자유주의이긴 한데, 지금 머릿속에 이제 뭐 내 말을 정리하는 게 글을 읽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최소수혜자라고 그래가지고요. 최소수혜자. 즉, 다시 말하면 최소수혜자가 뭐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게 롤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룰을 만들 때 롤스는 기억납니까? 무지의 베일. 무지의 베일이 뭐예요?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제도적 합의를 만들 때 무지의 베일이라고 해서 머리에다가 이제 베일을 쓰는 거야. 망토 같은 거를 가리는 거죠. 이걸 쓰는 순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롤스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노직 같은 경우는 일단 누구를 복지를 한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자본론적인 효율성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아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 지하철을 싹 무료로 해주면 지하철을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은 못 도와주잖아. 아니 그리고 과소비가 더 일어나잖아. 괜히 심심하니까 타러 다니고. 옛날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막 지방까지 타고 다니는 거야. 지하철이 공짜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만나가지고 천안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지하철에서 바깥에 경치 보면서 친구들끼리 놀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다시 오는 거야.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소비의 문제. 복지 과소비. 그래서 복지를 올리는 건 좋은데 비용도 낼 생각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수혜자한테 복지 비용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세금이라는 거는, 나는 자동차가 없다고 도로세를 안 내는 건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애가 없다고 교육세를 안 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금은 그냥 내는 거하고 혜택하고는 무인관계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세금이 아닌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밤에는 걸어다니지 않는데 왜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내가 내야 되냐? 이것도 비슷한 거거든. 그러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가장 사회적으로 핫 이슈가 됐던 경우는 언제였을까요? 혹시 기억납니까?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쪼가리가 났고 막 엄청 싸웠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무상급식.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중학교, 고등학교한테 무상급식을 다 해줘서 이제 그때 보편적 복지가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집에 돈 저렇게 많은 사람한테
학교가 급식을 무료로 줘야 되냐 이거야. 근데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 사람의 특성은 그럼 어려운 사람한테만 주면 걔네들한테 낙인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아, 쟤는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무상으로 해주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유상으로 하는데 최소한 학교에서 밥 먹는 정도는 그런 거 없이 누구나 줘야 된다. 근데 오세훈이 싫다. 교육처에서 그거 못한다. 그래가지고 국민투표 서울시 투표에 붙이자고 그랬다고. 근데 오세훈이 졌어요. 왜 졌는지 아세요? 이게 과반수 투표에 모여야 되는데 투표율이 30몇 %밖에 안 된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봉을 못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반대를 하자고 한 게 아니고 딱 계산해 보니까 투표함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쪽으로 사람들이 손을 되게 많이 들어줬거든. 그러니까 반대파가 어떤 짓을 했냐면 투표 날 나가지 말자. 그러니까 투표 거부 운동을 해서 50%를 못 넘기는 작전을 써버린 거야. 그래서 개봉도 못하고 오세훈이가 책임지고 시장직을 사표냈다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투표 거부 운동을 할 줄 몰랐던 거지. 그래서 50%를 안 남겨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서스테이너블하게 가려고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가려고 그러면 선별적 복지로 가면은 되게 서스테이너블해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산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 내지는 소득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 한테는 뭐 무상이 아니더라도 뭐 50% 할인이 간다든지 아니면 월 사용 뭐 바우처를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규제나 제도를 잘 보면 이거를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 있다고. 시장에 맡기는 방법. 즉 다시 말하면 뭐 바우처를 준다 그러면 바우처의 재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한테 한 달에 뭐 20장씩의 무료 쿠폰을 줘버리면 완전히 무상일 경우에는 그냥 필요도 없어 막 타는데 필요한 노인네만 타고 아닌 노인네들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재판매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딱 그 사람의 효용만큼 필요만큼만 타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방법일 거고. 그러면 근데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뭘까요? 아까 위화감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나만 뭐 70세인데 나만 받고 저 사람 안 받으면 난 가난하다는 이거 보여준다는 거는 이제 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난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소득도 없는 사람입니다. 증표가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보편적 복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에는 복지를 운영하는 비용도 들지만 그 실행하는 비용이 들어요. 그 선별하는 것도 공무원이 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 잡아서 주는 것도 다 일인 거야. 근데 보편적 복지로 가버리면 몇 세 이상 돼버리면 확 주는 거거든. 또 사회에서는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늘리려고 하는 게 노령연금 같은 게지. 몇 세 이상 돼버리면 확 주는 거야.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국민연금에서 벌어졌거든요. 아마 국민연금에서 훨씬 더 크게 벌어졌죠. 이거는 국민 관심사니까 아셔야 돼요. 국민연금도 똑같은 식으로 65세, 뭐 60세 이상 되면 연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죽으니까 받아야 될 인간들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내는 사람 돈으로 받아야 될 사람의 돈을 줬는데 내는 사람의 인구는 또 줄고 있네. 국민연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런 구조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아니고 지금 이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려고.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에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연금을 이제 반만 받는 거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연금 수령 나이를 늦추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고. 그래도 이 젊은 세대의 고통하고, 왜냐면 젊은 세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나는 지금 연금을 내는데 내가 늙었을 때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그리고 원래 주기로 했던 금액보다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이거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수술을 못하죠? 연금 수술을 왜 못하죠? 연금 제도는 없어질 거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해요. 지금 30대, 40대들은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도 연금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연금 제도로 손을 못 대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서 아마 공무원 연금을 손을 댔을 거예요. 그거는 그 요율하고 이걸 조절했을 거야. 근데 국민연금은 아무도 손을 대요, 못 대요, 지금? 못 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대통령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과가 뻔한데도 손을 못 대는 거야. 지금 프랑스의 그 젊은 대통령이 아마 손을 잠깐 댔다가 아주 그냥 온 파리가 다 데모판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복지는 시작하긴 좋은데 중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도 사고의 틀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씩 다시 보면